교육을 디자인하다 에듀자이너 우성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즈키즈 레벨 A를 지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레벨에서 드디어 문장의 형체가 등장합니다. 문장이라고 하면 문장의 주체와 또 그 주체에 대한 서술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어만의 문장 구조에 노출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문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동사라고 알고 있는 서술어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서술어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또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 중점을 둘 겁니다. AA 단계도 그렇고 A 단계도 아주 간단하게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그 반복 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칫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한 반복 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반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B단계부터는 모든 책을 다 하도록 권하진 않습니다. A나 또 AA 단계는 단어의 구조, 문장 구조를 익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책을 다 하면서 충분히 문장 구조에 노출되도록 조급히 맘먹지 마시고 찬찬히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자신감은 쉬운 것을 충분히 다루면서 길러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에는 총 95권의 단권이 들어 있습니다. 제목들을 보면 역시 다양한 주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목도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자, 시간을 내서 제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단 더보기란에 교재 설명이 나와 있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A단계의 몇몇 책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는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The Big Cat. The big cat plays. The big cat hides. The big cat eats. The big cat looks. 여기까지 보시면 앞부분은 같고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의 맨 끝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문장을 동그라미 기호로 표시하고 각 페이지의 그림과 한글 단어만 쓰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보고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The big cat climbs. The big cat runs. 자, 지금 고양이가 나무에 기어오르고 있고 또 고양이가 뛰어갑니다. 그림과 연상한 단어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연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보의 무게가 가해지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상황과 그 의미를 연결하는 두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나요? 고양이가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 즉 서술어 동사 뒤에 s가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이것도 표시하고 말하거나 읽을 때 참고하게 됩니다.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2개가 연결되어 있고 또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사에 해당하는 색칠한 까만 동그라미에 s가 있죠. 자, The big cat sleeps 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이 표시를 합니다. 그림을 보고 고양이가 잔다. 혹시 잔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sleep 이라고 말할 거고 그 뒤에 s를 붙이는 겁니다. 자, 요런 거를 혹시 아이들이 알거나 모를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또 다음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All Kinds of Faces 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은 어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을지, 자, 일단 아이들은 밑에 지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일지 그림을 보고 한번 연상해 보세요. 화면들을 그냥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정들을 보시고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자, 형용사가 is 뒤에 왔을 때 붙어서 뭐뭐 하다 라는 형태의 것들을 배울 건데 물론 이걸 설명할 때 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떠한 단어와 is가 붙었을 때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다양한 감정에 관한 단어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Bird Goes Home 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아이들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설명 강의 듣는 동안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표시 내용은 동영상 강의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표시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듣고 따라한 이후에 자,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면 이거를 읽어낼 수 있을까? 좀 의아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서 그게 가능하고 또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앞에가 계속 반복됩니다. The bird, 자, 여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에 관사겠죠? The bird goes over the tre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over the까지는 같은데 그 여기 끝에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나무, 농장 이런 식으로 단어를 써놓게 돼요. 그러면 앞에는 일단 요렇게 되고 끝에만 다르구나.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the bird goes over the를 기억을 못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문장을 통째로 말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형태에서 끝에 단어만 바뀌는 그런 패턴을 연습하게 되는 거죠. 하루 이틀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 문장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고 또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이 문장을 본인이 말해봤고 또 들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레지퀴즈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거의 형태가 같습니다. 단어 한 개 정도만 바뀌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문장이 아예 바뀌기도 하고 또 아예 다른 뜻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문장은 The bird goes h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home이라는 단어가 집으로 라는 단어로 하나로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들도 다 영상 설명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보고 나중에 집으로 갈 때는 그냥 go home 또는 goes home 이라고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노출되는 겁니다. vegetables라는 책인데요. 자, 이 문장은 This is a potato. 자, 여기 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This is broccoli 하고 어가 없어요. 자, 아이들은 이거 어가 있고 없고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어가 쓰이고 어떤 때는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영상에 있기도 하지만 AA 단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관사 부분이 영어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원어민과 비원어민을 구분하는 것이 관사라고 하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훈련하면 돼요. 그런데 이 관사는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거를 중점적으로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These are carrots 하고 이제 당근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S 붙였죠. 그리고 앞에 these are. 사실은 여기에서도 these 같은 경우도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이거를 S로 표현할까 아니면 이 are라는 동사도 사실은 복수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수로 표시할까라고 했는데 아직은 여기선 복잡해서 뒤에 레벨이 올라가면서 설명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는 빼고 그냥 these are carrots, these are vegetables 이런 식으로까지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A레벨부터는 퀴즈가 추가됩니다. 레지퀴즈 앱 리스트에 보면 듣기, 읽기 표시 뒤에 물음표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헤드폰 그림이 듣기고요. 책 그림이 혼자 읽기, 그리고 이 물음표가 퀴즈인데요. 자, 이걸 다 마치면 체크된 초록색으로 바뀔 겁니다. 만약에 아직 다 끝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회색으로 남아 있을 거고요. 자, 한 가지 문제는 이 퀴즈가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 baby animals, 뭐 I can 이런 거 하는데 what is a detail in the story? 할 때 detail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쉬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뭐 main idea 이런 게 나와요. 자, happen 아직 안 배운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이 혼자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일반적인 외즈 퀴즈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읽고 나서 퀴즈를 푸니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A 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듣고 푸는 거는 영어권 아이들에게도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영상에서 답을 알려주지는 않고 영상 설명 뒷부분에 보면 자, 이 부분을 제가 문제를 해석해주고 이건 어떻게 푼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같은 비슷한 형식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이걸 하면서 그 아카데믹한 접근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생각이 뭔가, 또 이 글의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뭔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단어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면서 처음으로 이제 단순한 리딩이 아니라 리딩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거를 지도하실 때는 일단은 글이 너무 많아서 영상에 이거 제가 요거를 그대로 띄워놓고 설명을 하거든요. 일단은 영상에 글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집중할 수는 없는데 막상 퀴즈를 풀 때 저한테 다시 매번 문제를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영상 뒷부분을 다시 한번 듣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오렴이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같이 도와주셔도 되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약간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있는 퀴즈 부분 다시 집중해서 듣고 오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A레벨 지도 포인트, 학생들과 자녀 입장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장에서 서술어 동사 위치를 찾고 어미를 정확히 한다. 반복되는 패턴의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또 새로 익힌 단어가 300개 이상이다. 자, 문장에서 서술어 동사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건 어디에 끝말이 있는지, 제가 중간에 끝말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대목들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어미라고 하면 문장이 단어가 끝나는 걸 말하는데요. 뭐뭐 했다, 뭐뭐 해라, 아니면 뭐뭐 했어요, 뭐뭐 했습니까?로 끝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뜻을 대충 알고 문장 안에서 문장을 끝내지 않고 가는 건가? 가는 거였나? 이렇게 하면 유추 해석하는 치명적인 습관이 생긴답니다. 제가 이제 수능을 지도할 때도 많이 겪는 건데 이런 단어 뜻을 명확하지 않고 하다 보면 유추 해석만 합니다. 이제 그 버릇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것 때문에 소위 등급이 안 오르는, 성적이 안 오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단순히 성적 문제를 떠나서 영어 본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안 좋은 습관이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레지 퀴즈 낮은 단계에서는 반복되는 문장 패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전에서 제가 보였던 예문에서도 보셨을 텐데, 자, 이 패턴을 통해서 문장 말하기, 또 한두 문장 말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 패턴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은 이러닝 캠퍼스 그 강의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새로 익히는 단계가 300개 이상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다가 또 A에서 또 한 300개가 늘겠죠. 근데 사실은 300개가 더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확실하게 아는 단계가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시작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단계에서 문장이 제일 처음 나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문장에 대해서 이해할까요? 네, 이해합니다. 아침에는 이 문장일까 아닐까? 그럼 애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아침에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애들이 그거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뭔지는 모르지만 문장이 아닌 것과 문장인 것을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은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완성된 형태다라고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문장이란 것은 누가 또는 무엇이 또 뭐뭐 하다 이렇게 하는 그 완성된 형태의 표현하는 단계라는 거, 가장 기초 단위라는 걸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어라는 것은 주인공 말이고 또 주인공에 대해 설명하는 말, 그러니까 서술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서술의 원래 뜻이 설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다. 그것은 서술어라고 하고 그것은 우리말에서는 가장 끝에 오기 때문에 끝말이라고도 한다. 사실 끝말이라는 진짜 문법 용어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은 크게 뭐뭐 은는 이가 하고 뭐뭐 했다, 뭐뭐 했습니까? 또는 뭐뭐 요도 되겠죠? 또 뭐뭐 해라 이렇게 두 가지 큰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서술어 끝말이 문장 끝에 올 때기보다는 중간에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새는 크다, 새집보다, 새는 날아간다, 집으로 이런 식으로 문장의 어순이 바뀐다는 것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을 할 때 수백 번 반복한다고 생각하고 인내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저희는 어른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처음 배우는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번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 라고 하시기보다 그냥 알 때까지 한다. 어떤 아이는 10번, 어떤 아이는 50번, 진짜 100번이 걸리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마다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 아이 알 때까지 수백 번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고 인내를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레벨 문장 지도 포인트 2. 자, 교사와 부모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자, 단어를 정확히 알면 문법적인 설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왔던 mad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mad는 화난, 뭐 미친이란 뜻도 있지만 보통 아까 그림에서는 화난 거였거든요.
화난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화난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화난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화난 거는 명사잖아요. 근데 화난이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go는 간다, 가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go는 가는 거야 라고 해주시면 아이들은 이게 가는 동작에 대해서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마무리되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단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말이 어떤 것이었어? 그래서 뭐뭐에 다로 끝난 것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기에서 goes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The bird goes over the tree라고 할 때 자 그러면 goes가 그 새는 가요니까 이게 끝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란 까만색으로 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다 보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 때 조금 언어가 빠른 친구들은 한 2, 30권 정도 되면 거의 이제 끝말을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고요. 조금 느린 친구들은 한 중간 정도만 가도 이제 끝말에 대한 것들의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A레벨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적어도 끝말, 그 동작을 나타내는 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A 문장 지도 포인트 2 교사와 부모님이 기억하셔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자 문장 뜻을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영어 어순대로 말하도록 꼭 지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영어가 잘 되는 친구는 문장을 보는 순간 한국말로 그냥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형태가 가장 빈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는 날아가 나무 위로, 나무 위로, 그러니까 over the tree가 뒤에 오고 그 앞에 goes가 온다는 거. 그래서 이 새는 날아가 나무 위로. 영어는 사실은 주어 서술어가 앞에 나오고 뒤로 굉장히 길어지는 형태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일 처음에 동사의 위치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A 레벨에서 모든 문장은 항상 영어 어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레벨 A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중요한 레벨이다 보니까 다소 길어졌는데 지도하시다가 궁금하신 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밴드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